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포트폴리오부터 저희가 진단을 내려볼까 하는데 네. 자, 어떤 분이 또 당첨이 되셨을까요? 오늘은 8009번인데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포트를 저희가 살짝 봤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 아픈 종목들이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일단 하이스틸, 그리고 삼표 시멘트, 그리고 FR텍, 그리고 네페스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어떤 종목이 내 마음을 제일 아프게 만드셨나요? 저를 아프게 한 거는 뭐 삼표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그렇죠. 시멘트. 삼표 시멘트가 삼표 그룹이 또 문제가 일어나면서 같이 좀 빠졌어요. 자, 그렇다면 삼표 시멘트는 또 어떨지 저희가 네. 잠시 후에 진단을 내려드리고 네. 일단 저희가 먼저 한번 살짝 진단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하이스틸. 자, 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이스틸 보유입니다. 보유? 네. 저도 보유입니다. 일단 철강 관련해서 스몰캡 같은데 네. 뭐 철강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인플레 맞아요. 관련해서 계속 맞아요. 화두가 되고 있어서 맞아요. 지금 그냥 보유하면 되지 않을까. 원자재는 뭐 계속 가고 있고 네네. 4월, 5월 달에도 이제 보니까 지금 철근 가격 인상해가지고 이제 잘 갈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정말요? 하겠습니다. 아, 저도 그래서 매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이스틸 같은 경우 철강주들이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네. 철강 쪽도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에 이제 좀 부합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다른 종목들은 뉴스가 많았는데 철강 쪽은 그 관세 차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쪽은 모멘텀이 좀 죽은 모습이 좀 있고 철강석이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이 빠져 있다가 약간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 좀 차트를 보게 되면 하이스틸 차트가 그동안 좀 많이 반영되면서 올라왔던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거 잡으셔야 되는데 최근에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그 자리가 딱 매수 가격대인 7,000원대가 됩니다. 근데 이 자리가 지난번에 올라갔다 저항 먹고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7,000원짜리가 이런 자리들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철강주가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뉴스가 좀 필요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쪽 인플레 관련 뉴스는 많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 봤을 때 뭔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이 일단 필요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이스틸은 조금 손실률이 있더라도 이거는 최소한 비중 축소라도 하기 위해서 이건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랑 반대 의견이 처음부터 네. 나왔네요. 긴장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네. 올라가면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저는 사실 삼표 시멘트도 같은 결에서 봤는데 맞아요? 바로 들어주시죠 먼저. 자, 일단 동엽이는 매도 가보겠습니다. 왜요? 저는 이건 보유입니다. 아, 보유예요? 네, 같은 결에서 봤어요. 오. 하이스틸이랑. 네. 저는 이제 제가 요거 비슷한 종목 가지고 있거든요. 고려 시멘트라고 그 정점을 2번이나 봤는데 제가 안 팔았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때 가지고 있던 가격보다 더 밑으로 지금 하향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 아마 전략은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시멘트도 아마 똑같은 종목 아니겠나 싶은데 더 이상 뭐 건축을 지금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표 시멘트 저는 매도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삼표 시멘트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네, 이거 왜냐하면 사실 주택 이게 공급도. 그 다른 네. 시멘트였으면은 원래는 좀 매도 의견 드리려고 했는데 네. 삼표 시멘트라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다른 뭐 쌍용 CN이나 다른 시멘트 종목들은 1분기에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유연탄 가격이 올라갔는데 가격 인상을 했죠. 근데 가격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깨졌는데 지금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다른 시멘트하고 다르게 실적 방어를 좀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올렸던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차트 좀 보시면 종목이 좀 내려가 있거든요. 내려가 있지만 제가 추매 의견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시멘트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건설이 좀 돌아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로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이 낙폭과대에서 첫 번째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건설주 대형사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뒤따라서 시멘트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봄이 왔죠.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건 건설사들이 이제 건설을 많이 하는 시기가 지금 2분기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2분기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적은 부분들이 삼표 시멘트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유연탄 가격만 내려가지면 마진은 또 올라가지거든요.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영웅이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추매를 들지 않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항대, 지지라인 때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뭔가가 지금 주가적으로도 턴어라운드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반등이라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면 뭔가 추매를 할 텐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주가 위치를 좀 잡아주고 건설주가 먼저 올라가야 될 거예요. 건설주가 올라가면서 시멘트가 올라가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추매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보유하시면 약간 이 종목은 2분기 실적 앞두고서도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쌍표 시멘트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라고 다 네. 같은 시멘트가 아니다. 맞아요. 상표 시멘트는 보유다. 예. 네. 네, 패스. FR텍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이번에 바로 FR텍입니까? 네. 예. FR텍 먼저 가보죠. 네, FR텍 제가 또 봤는데 저는 사실 조금 더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매도하겠다. 매도해서 3만 한 2천원에서 3천원 사이에 다시 잡겠다. 오늘 참 의견은 갈리네요. 전 보유입니다. 보유입니까?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도 5G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네. 그만한 또 수혜를 입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 종목은 보유 의견 좀 보유 보유 의견으로 의견. 하나도 안 드리도록 맞네요,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바로 차트 좀 볼게요. 네. 이거는 지금 뭐 다른 모멘텀을 보기보다 그냥 거의 차트 대응이다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네.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딱 기술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에 멈춰서 아래꼬에 대고 오늘 올라와줬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단가예요. 4,620원이면 지금 요 윗자리란 말이에요. 4,620원이면은 요 윗자리에 있거든요. 그 단가가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과연 볼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도 정말 재료가 다시 한번 붙지 않는 이상 세게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추매 의견을 안 드리고 보유 의견 드린 이유는 약간 그래도 기술 반등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고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 내려와서 다시 요 상한가가 썼던 이 자리까지 빠지게 되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추매를 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분명히 5G 관련해서 또다시 수주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지금 FR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지만 추매되는 거는 더 빠지면 그때 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점은 좀 작은 종목이기도 하고 다른 5G들과 좀 다르게 좀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료만 붙어지게 되면 또다시 단기 반등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지금 자리보다 추매는 조금 더 빠지게 되면 그때 고려를 해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매도한 다음에 추매 자리 아까 3,200원 제가 얘기했거든요. 네. 그쯤 왔을 때 다시 사면 추매 안 해도 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네. 전문가님 의견을 조금 더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네페스가 하겠습니다. 네. 야, 네페스도 진짜 많이 빠졌네요. 많이 올라온 듯 알았는데 또 빠졌어요. 네페스. 그래서 이제는 동엽이는 네페스는 추매하자. 전 지금 이 자리에서 네페스 추매입니다. 보유. 뭐 보유하자. 비싸지만 네네네. 조금 더 저는 공격적으로 가자 네. 생각합니다. 네페스는 저도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승리한 다 접니다. 보이네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추매를 하기에는 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오늘도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아요. 근데 네페스 자체가 지금 후공정이고 패키징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을 좀 많이 타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도체 업황을 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오더컨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약간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문제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지금 뭔가 서버양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오더컨 얘기 나타나고 있고 근데 오더컨 얘기도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할 정도로 지금 디램 쪽이 괜찮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반도체 업황이 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구간이 생기면 그때는 또 추매가 가능할 텐데 일단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매도를 하자니 네페스 기업 자체가 워낙에 괜찮고요. 그리고 PI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캐페스 자체가 지금 공장 가동 자체가 제가 이게 좀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황적인 거, 네페스 기업적인 거에 비해서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네페스는 앞으로도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거의 3대 0으로 이긴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도 네. 공격적으로 했잖아. 저도 보유인데 조금 더 네. 빨리 가자 이런 마음으로 네. 이제 추매를 얘기한 건데 하나 어쨌든 정도 뭐 받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 네. 현명한 또 투자 판단을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또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02-2000번에 4877로 전화 주신 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가지고 계실까요? 네, 밭에 걸려 4만 원에 30% 갖고 있는데요. 오. 아, 바텍. 네, 그 매수 가격이 4만 원, 비중 30%. 네. 자, 바텍. 자, 이 종목 과연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네, 바로 전문가님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수급의 전문가신데 기관이랑 외국인 양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근데 보세요? 아직까지 뭐 한 이틀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죠. 이건- 근데 지금 바텍 같은 경우는 네. 임플란트 엑스레이 관련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도 지금 상업펀드가 사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항상 거래량이 좀 아쉬워요. 거래량이 항상 늘 아쉽고 이번에 수출 데이터를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실적 이번에 수출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잠정 수출치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건 제가 확인을 조금 더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확인이 좀 불가능하겠고요. 다만 이제 바텍 같은 경우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바텍이 매수가가 4만 원이세요. 4만 원인데 이거는 저는 좀 회복이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지금 비중에 대한 부담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중국 쪽에 대한 모습을 본다면 이번에 상해가 봉쇄가 좀 풀려나주고 다른 쪽에서의 수출이 정확하게 더 확인만 되어준다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이 올라갔던 이유가 계속적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해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다가 요 빠진 시점을 보게 되면 언제냐면 중국 봉쇄액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상해가 봉쇄 들어갔다. 봉쇄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바닥을 잡고 뭔가 반등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아래에서 좀 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래짜리 지금 35,000원짜리는 안 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은 35,000원하고 더 많이 올라간다면 4만 원짜리까지는 박스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계시면 2분기 실적이나 아니면은 이제 5월 달에 수출 잠정치 확정이 뜨는 게 6월 1일입니다. 그건 6월 1일 날 정확하게 엑스레이 관련해서 임플란트 엑스레이 관련 치과 엑스레이 관련해서 수출이 잘 됐느냐 이런 게 확인이 필요하고 기업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는 6월 15일입니다. 그러면 6월 1일 아니면 6월 15일 날 반등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 데이터 확인하지 않아도 수출이 잘 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 기억하시면서 6월 1일과 6월 15일 두 날짜 기억하시면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텍 같은 경우에는 날짜 네. 중요하게 체크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 유튜브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마지막 시간 관계상 마지막 네.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이요. 매수가 5,901원, 비중이 23%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추매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맞아요. 낮추신 것 같은데 네. 조선주를 제가 골라본 이유가 있어요, 매니저님. 요즘에 뭐 러시아발 악재다 하시지만 제가 조선의 국모랑 애널리스트랑 대담을 해봤을 때 네. 이번에 이게 대금을 결국 디포트를 난 것 자체가 LNG선이라서 네. 오히려 수주를 좀 다른 데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보다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선 쪽이 좋긴 해요. 좋기는 한데 원자재 가격 지금 때문에. 워낙에 좀 러시아 쪽 리스크도 있고 분명히 네. 뭐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담당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좋게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분명히 좋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그만큼 보답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뭐 러시아 쪽도 있고 LNG도 있고 뭐 삼성중공업도 봤을 때 지금 차트도 지금 바닥에 내려와서 더 안 깨고 네. 있어요. 지금 시장이 약한데 불구하고 오늘도 올라갔거든요. 네. 그걸로 봤을 때 매수가 5,901원인데 지금 이제 5,570원이고 반등을 주려하고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삼성중공업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900원 자리는 뭐 충분히 지금 요 단가 자리에서 올라간다면 요 정도 자리 된 건데
5,900원짜리가 또 저항은 자리거든요. 차트적으로는요. 근데 이런 업황만 더 좋아지게 되면은 차트적인 건 다 무시하고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매수가 오는지만 일단 체크하시면서 조금 긴 호흡을 가져가 보시고 현금이 있다면 이 종목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 다른 걸로 단기적으로 좀 단기 투자해 보시고 이건 장기로 놓고 보시면은 분명히 또 회복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니까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